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야. 어제 한 말이랑 똑같아요.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2년을 1년으로 바꾸는 1년을 거야. 바꾸고. 이거는 자기 복제, 자기 표절이에요. 자, 일단 어제 이제 유시민, 나 작가라고 안 불러주고 싶어. 저도 책 7권 썼거든요. 비평가라고 불러요. 그냥 그럼 유시민 이제 씨라고 비평가라고. 할게요. 네, 잘못하면 유책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그 레거시 매체들 제목도 보면 우호적이지 않아요. 좀 MBC 보면 선 넘어 저주 하나, 대폭발, 유시민 직격탄 역항타. 네, 참 점잖은 양반들인데 좌측으로부터 김남준 그리고 박홍근, 박홍근 행자부 장관 그리고 우상호, 우상호 강원지사. 지사 세 분이 엄청 화가 났어요. 자, 그런가 하면 JTBC DJ 때도 5년 내내 괴롭혀 뇌 우는 유시민 곧 70대. 야, 난 박지원 옹께서 이렇게 분노에 일갈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 저희가 핵심만 또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역시 박지원 한 방 있네. 달리 정치 구단이 아니야 하실 겁니다. 정말 아마 유시민에 대해서 평가한 많은 멘트가 있었지만 가장 타골 뼈 때리는 멘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JTBC 앞으로 열흘간 관종이냐 털레유 이 대통령 깔본다. 김유정 전 의원 그다음에 유시민 이 대통령 필패 발언 놀랐다 국힘 패널이 보더니 국힘 패널 반응까지도. 자, 그리고 KBS 청와대 유시민 발언 질문에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 무지하게 불쾌한 입장이긴 한데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 의지 흔들린 바 없다. 단호하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오늘 정말 바빴어요. 촉법과 용역이라고 지목됐던 수많은 패널들이 일제히 정말 쏟아내는데 불을 뿜더라고요. 불을. 그래서 뭐 짧은 영상들인데 이거 다 들려드리면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갈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쇼츠의 제목만 읽어드리는 그런 또 기현상을 한번 또 제가 자,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면 지금 뭐 넘쳐납니다. 쇼츠가. 자, 정영진 유시민 매불쇼 논평 정영진 이제 전선이 확실해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 쇼츠를 제목만 읽어드리는 참 그런 일은 흔치 않은데 느낌 아닐까요? 네, 다 음성 지원되죠. 매불쇼 같이 하던 정영진 씨가 이제 전선이 확실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패널들이 문희만 여의도 장르만 장르만 여의도에서 코멘트하기 싫어하는 거야. 짜증나서 다 패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거 전선이 확실해진 것 같다. 오히려 이게 친명 그리고 친청의 구도가 확실히 보이면서 이제 깔끔해 보인다. 저 사람은 원래 그 편파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 그다음 요거 제가 오늘 별 5개 준 코멘트입니다. 촉법 정구승 변호사 한 줄 정리. 유시민 지하철 1호선 광인 같아. 제가 어제 사실은 5시에 저희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1시간 만에 저희 가장 빠른 그러니까 매불쇼 방송 이후 가장 빠른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저의 코멘트를 본 것 같기도 해. 정구숙 변호사가. 저는 술 취한 사람 주정은 안 받아준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취한 사람 이 광인 그 주치자랑 말상대 해주는 건데 진짜 술 취해가지고 여기 그 종묘 거리나 여기 파고다모 쪽에 가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시비 걸어. 나 던져 막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꼭 그런 느낌이었다. 제 별 5개. 그다음에 유시민 별명이 괜히 정당 브레이커겠어. 네, 그런가 하면은 신인규 또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죠. 유시민의 신인규. 난에 대한 한 줄 평가. 직격탄 날리는 신인규 이낙연 떠오른다. 네, 그리고 서주의 구판 깔아준 매불쇼. 이거는 실제로 제도권 매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제목으로 올렸던 그런 쇼츠 제목이고요. 특화된 플랫폼이 됐죠. 네. 매불쇼가. 그다음에 또 점잖은 분들이 또 대거 이번에 참전하십니다. 김종대. 출범 1년 된 정부가 실패할 거라는 유시민 무책임한 평론. 네. 그리고 김종배 선생님, 김종배
김종 전 의원님. 요건 잠깐 보죠. 잠깐만. 네, 오늘 주목 관찰 아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기네. 김종대, 김종배 두 분 다 참전하셨고 김종대 의원 잠깐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남을 보는 IQ는 1300이고 자기를 바라보는 IQ는 13밖에 안 돼요. 유시민과 재건축 발언에 쓴소리한 김종대 전 의원. 예를 들어 유시민 씨 한번 봅시다. 그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그 대북송금 특검부터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말 그 청락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 강준만 씨 얘기는 재건축하냐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중의 뜻을 배신하고 그럴 때 그 강준만 교수를 제일 비판한 게 누구냐? 바로? 유시민 씨입니다. 네. 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조중동과 싸우고 있고 기득권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준만 교수 호남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주의인데 그게 바로 적폐다.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 지난주에 보니까 저기 유시민 작가 얘기는 건물주한테 상의도 없이 증축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하냐 이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난번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또 성지순례 댓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것도 좀 지난 쇼츠인데요. 바로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김어준 이 음모론의 원조예요. 유시민 작가라든가 무슨 불쇼의 어떤 쟁제라든가 저는 그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대통령 하려면 이런 그 입을 함부로 돌리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가 입이 가벼워요. 가볍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고 뭐 법정에서 벌금도 물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람 설란형 보면은 발언했을 노무현 때. 재단 전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땅에서 아마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은 여고도 아니고 여상 출신입니다. 여상 출신. 여상 출신이 변호사 남편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저급한 행태지. 서울대 프락치 사건 때도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감히 서울대학교 안에 방통대생이 왜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족친 거죠. 본인은 뭐 폭력에 직접 행사는 안 했다고 하지만 이런 그 저급하고 저열한 의식이 일평생 깔아 있으면서 계속 국민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죠. 그 이상이 댓글이 한 3,000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성지 쇼츠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코멘트는 박지원 선생인데 요거 딱 들어보시면 아,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멘트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하고 유시민 작가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1977년 대통령 선거 때는요, 그 유명한 DJ 필패론 그러면서 자기 대학 은사인 보수정당 한국당이었던가요? 총선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라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나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통령으로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세계가 역사가 국민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그렇게 흔들면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4년간 잘못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1년을 좀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어요. 1년만 잘했잖아요. 저는 유 작가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나 진짜 천철살인 대단한 언론 정치인이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다행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출마하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모 방송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한 게 지금 새삼 생각나면서 뿌듯한데요. 잘하셨습니다. 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요게 당시의 글이에요. 시사평론가에 딱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 이러면서 오프닝은 볼까요? 미증유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애쓴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99년 경제 성장률이 무려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지만 약간 비슷해요. 오프닝은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 잘하고 있다 이래놓고 중간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칭 새천년 민주신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총리도 저쪽 사람들 시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불가피한 집권 과정에 통합을 위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말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깝니다. 그러면서 DJ 당이 되고 있고 예스맨만 중요한다.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야. 똑같네. 어제 한 말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20년, 30년 동안
계속 남을 공격할 때 쓰는 똑같은 레파토리 공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2년을 1년으로 바꾸는 1년을 바꾸고. 이거는 자기 복제, 자기 표절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마치 현자인 양 하면서 대한민국 평론시장을 이렇게 주무를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데, 최근에 죄송합니다. 준비된 그 자료가 네.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DJ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던 자가 평론이랍시고 하는 게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인 속상에서 받았어. 유시민이. 근데 저는 이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비평하면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사실 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 요게 24년, 지금부터 3년 전, 딱 5월이니까 3년 전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너 이렇게 비판하더니 또 뭐 DJ 팔아먹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큰 산맥 같은 분이라고, 산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리산 정도는 되는 분이시라고. 쓸데없는 나 얘기죠. 지리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리산을 몇 번 갔다고 알아? 내가 백두대간 알아? 너 백두대간 어디 가봤는데? 이렇게 말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살 됐을 때 제가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정치인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칼럼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왜 이렇게 달라? 이러면 아니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저는 말을 하죠. 네. 생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변했어. 자,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연막치고 도망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25년 전에 후단협 그때 뭐 그 상황 논리를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계속 조지잖아, 남을. 그래놓고 자기가 정말 극악한 그 비난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근데 계속 너무 생각이 쉽네. 달라지는 분인 게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촉법이나 용역 평론가들이 과거 사례들을 다 찾아놔서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02년에 장상 총리설이 인준한 부결 두고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하야 할 거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대통령직 유지하느냐 하면서 아들 비위까지 끌어와가지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목 잡는다고 동교동계 다 물러나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FTA에 내가 경제학자로서 나 무조건 찬성이야 하면서 그걸 대변했다가 2011년이 되니까 내가 만약 그때의 대통령이었다면 나 그거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지 아니면 나중에는 반대.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어떤 진영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해라는 게 아예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진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발목 잡는 사람들 다 나가 했다가 지금은 정부가 바뀌고 새 사람들로 꾸려지는 그 정부에 대해서 왜 니네 사람만 써? 우리 사람들 왜 안 써? 그렇게 쓰면 니네는 필패할 거야 라는 레퍼토리 얘기를 똑같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 과거를 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유시민 보여드릴게요. 작가는 족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거 주장할 사안이 아닌 사람인데.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입장이 달라지는 것까지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 유촉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인데,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입장이 없던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때는 아예 찍소리도 안 했고, 윤석열 때는 더더구나 기회주의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상황. 심지어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윤석열 때는 절대 나라 안 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돼도 나라 안 나간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이에요? 네,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좀 네, 다른 나라가 되는 이재명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원기 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10수개를 다니면서 하나만한 말을 하고 다니는 용역평론가 하원. 들을 게 없다. 왜 그래? 아니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제 그렇게 규정을 해주시길래. 아니, 누구한테? 청천의 전 아니, 대표 그- 출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던 뭐 비평가들을 또 얘기하던데 웃자- 제가 딱 출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긴 한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웃기려고 일부러 인용했습니다. 별로 안 그런 또 웃겼어요. 부분은 또 못 보셨나 보군요. 아니 내가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작가님, 저 평론가님인데 우리 하원기 소장님이 예. 기조를 하원기로 잡고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들을 게 없다고 얘기를 네. 하시면 정말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거는 이 시청자들한테 예의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어떤 그 조롱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강자, 아이고 세다. 조롱이 수준 높네. 강자니까. 네. 본인이. 유시민 작가 얘기 저희가 별로 안 하려고 오늘 이제 후폭풍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계속 스트레이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해드리는 가운데 무가치한 코멘트, 얘기죠. 네. 코멘트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청와대 반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지원 옹 말씀까지 들었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어제 놓친 게 있더라고. 누구냐? 기침 소리 누군게야? 이거 있잖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실제로 워딩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좀 알거든요.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갑자기 간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눈빛,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양식을 하는지 큰 권력, 대통령 권력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난거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안 돼. 눈에 보인대. 어. 그래서 자기한테는 전화가 안 온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긁힌 거지. 그러면서 황희두 씨한테 이제 동조를 구해.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 좀 하자고 여 대통령은 만날 거예요? 통일이 저 그러면 아 그래요? 예. 자기한테만 안 온 거야 연락이. 아니 면담하자고 하면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선생님 바쁩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구나. 여하튼 상당히 긁힌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많은 그 용역 잠도 안 자더라고요. 으로 몰린 훌륭한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조언을 구해야 될 사람과 안 구해야 될 사람을 잘 구분하고 계신 것 같다. 유시민한테 전화가 안 그래서 왔다. 전화 안 한 거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청와대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BC. 유시민 이 대통령 필패에게 비판해 김민석 측 왜곡, 송영길 악담, 정청래 노코멘트.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바람직하네요. 네, 청와대 유시민 이 필패 발언에 대응 안 해. 검 개혁 핵심같이 흔들린 적 없다. 요게 이제 오늘 청년 비서관이 인선이 됐어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기자들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아주 싸늘하게 털고 수석 대변인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가 직접 참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일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 취한 광인인데. 공직에 있거나 혹은 당직자면 조금 발언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청래 아까 말은 노코멘트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했다라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요 얘기죠. 2대1리. 이 정부 필패, 유시민 발언에 정청래 검찰 개혁 실패하면 총선 어려워진다. 확실하게 정청래는 유시민과 원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죠. 아니, 정청래 대표는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분명하게 얘기 안 하냐고 지금 유시민 작가가 공격하지 않아요? 대통령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 전 대표는 안 되고 김민석 후보 밀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거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던데 제가 보니까. 오늘 명확하게 딴지 게시판에다 하나 올렸어요. 뭘 얘기를 해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게 언제부터 정체성이 됐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거는 법제화가 끝났잖아. 네. 그렇죠. 끝났죠. 그리고 그럼 총선 대선 어렵다.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찾아봤어요. 묵은 과제를 본인이 끝났다고 이거 가서 했어. 이게 3월 23일 날 중수청 공소청 그 법안 통과되고 나서 바로 봉화에 내려가가지고 검찰개혁 완수 보고 드립니다. 노묘역에서 눈물 흘린 정청래. 이건 뭐야 그러면 가짜 눈물이었어. 이거 다 끝났다고 보고 하고 왔잖아. 검찰청 폐지됐으니까요. 아니 계속 근데 분리됐고.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요? 검찰개혁이 완수됐다고 자긴 봤는데 네. 그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뒤집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수사권 일부 남겨서 국민 피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곧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둔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요. 그들은. 야,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지 소통이 잘 될까요? 청와대 입장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전까지 정무수석했던 우상호 지사가 입장을 낸 걸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여과 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사실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뭐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고요.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제발 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아무 권한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이런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서도 아니, 검찰 개혁 원하는 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이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전달했는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해서 그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4가지의 형사사건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장윤기 씨 사건이요. 네, 정확하게 뭐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요걸 짚어줘야 돼.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한 게 정청래 지도부였고 실제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게 놔뒀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검찰 세력이 다시 준성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요구를 해도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문을 바꿔서 인지 수사랑 지금 별건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 최소한의 보안 수사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형사 사건에서. 그러면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 없이 기왕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안 요구를 하든 어떤 식의 보안 조치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사람을 옛날처럼 장난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마치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를 했을 경우에 검찰이 되살아날 것처럼 악마화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좀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아이템을 바꿔 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윤석열이면 가령 제가 윤석열이에요. 정권을 잡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싶어요. 근데 보안 수사권까지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저라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에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청 다 때려 넣어놓고 협력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 중수청이 탈탈 털고 공수처가 검토하고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서 겁박을 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